시민을 가까이에서 고민하고 연구한 내용들을 알아보는 인천사회서비스원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화두는 하위직을 중심으로 한 인천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임금체계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였거든요. 오늘이 그 마지막 날입니다. 인천사회서비스원의 정책연구실 이선정 연구위원님과 함께 이제 오늘은 임금 개선의 효과와 또 그분들에게 좋은 계획이 과연 실천이 될지 알아보는 순서로 금요일 순서 준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제가 처음 시작부터 너무 부담을 드린 거 아닌가요? 이 연구 자체가 너무 부담스럽긴 합니다. 네네.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만 우리 사회복지시설 하위직 종사자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일을 하실 수 있을지 이제 그게 제일 궁금하거든요. 연구를 하시면서 더불어 뭐 그 연구가 이런 좋은 방법을 연구하기 위해서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네. 그리고 전 이 연구를 하면서 개인적인 뭐 그 소회를 말씀을 드리면 네네. 굉장히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지역에 그러니까 뭐 인천뿐만 아니라 경기도, 광주 뭐 이렇게 해서 뭐 불러주셔서 네네. 제 코로나 시기에도 마스크 쓰고 그 줌으로 해서 이 연구를 발표했었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사회복지사협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 현장에 대한 논의들, 그러니까 현장이 특위를 만들고 뭐 이게 정확하게 뭐 명칭을 말씀드리면 네네. 이게 2020년에 사회복지 종사자 권익특위위원회가 해산을 하고 네네. 인천 사회복지 종사자 권익 증진 및 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위원회, 그래서 저희 권익특위라고 표현하거든요. 네네. 이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졌고요. 이 특별위원회가 지속적으로 계속 현장과 소통을 하고 이 현장을 대변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했고, 또 하나는 시도 이 현장의 목소리에 굉장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현장이 요구한 것뿐만이 아니라 현장과 시가 같이 요구한 연구라고 네. 하는 의미가 네네. 있고요. 그리고 이게 그냥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 연구가 있었으면 좋겠어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네네. 이 사회적 합의를 그러니까 합의의 결과로 이 어떻게 보면 하위직의 연구를 시작할 수 있었다라고 네네. 하는 굉장히 뿌듯함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지역에서 같이 이야기를 하면 지역에서 굉장히 당황스러워합니다. 아니 어떻게 사회복지직만이 아니라 하위직에 비사회복지직을 포함을 시켜서 임금체계를 같이 얘기하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갸우뚱하시는 분도 있고 와 대단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천의 현장에 계시는 분들은 정말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고요. 또 이런 연구들을 할 때 끊임없이 현장과 소통하고 시하고도 소통을 했지만 이 올해 제가 그 인천시 처우개선위원회의 위원인데 올해 하위직과 관련해서 임금을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서 한 1% 더 상향 조정하는 안으로 이 로드맵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어쨌든 내년에서 내후년에는 꼭 그 임금 수준이 지금 기존보다는 올라갈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저는 그래서 이게 인천시가 사회복지사를 위해서 굉장히 조금 고민도 많이 하고 노력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거고, 또 끊임없이 이 현장도 그거에 대해서 왜 그것만 올려줘가 아니라 그 인천이 노력하는 것에 있어서 충분히 박수 쳐주고 지지해주고 같이 가려고 하는 그 파트너십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금 이제 말씀하시면서 제가 들은 생각인데 그렇다면 이런 연구를 한 곳이 우리 박사님 특히 인천이 처음입니까? 하위직에 관한 연구는 인천이 처음입니다. 네. 제가 무대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기억을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연구 비슷한 연구는 나름 있었나 보군요, 그동안. 뭐 임금체계 연구는 다 뭐 서울시는 2013년에 임금체계 연구를 했고요.
다른 지역들도 뭐 처우 개선과 관련돼서 임금 체계 연구들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장의 사회적 합의를 얻기에는 굉장히 제한적이고 이게 어떻게 보면 내용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 끊임없이 네. 토론하고 그것들의 결과들을 가져와야 되는데 그런 과정들이 조금 부족한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럼 우리 박사님이 연구한 내용이 결국에는 뭐 이 노사로 표현을 해도 되겠습니까? 양쪽에서 기준선이 될 수도 있겠네요. 뭐 그쪽에서 그렇게 삼아주시면 네. 기준선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저 시에서도 나름 어떤 뭐 임금을 뭐 인상하던 어떤 뭐 처우를 개선하든 기준선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을 잡기가 애매했을 맞습니다. 수도 있잖아요. 네. 또 공무원이 잡게 되면 편파적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민간에서 잡아주시면 그래도 어느 정도 객관성이 유지되니 뭐 나름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 양쪽 모두에게 필요한 연구였던 것 같은. 그러니까 필요한 연구는 연구인데 좀 네네. 아쉬움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금 수준을 크게 올려야 음. 되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연구자는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법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뭐 그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기준 이게 이제 공무원 기준인 건데 네네. 그 기준을 선정할 수밖에 없었고 또 공무원들은 굉장히 다양한 수당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그 수당들을 다 합치면 실질적으로 임금이 굉장히 많이 올라갈 거거든요. 그런데 네네. 그 임금 중에 수당 중에서도 이 기준을 잡고 그다음에 이게 지속적으로 모두에게 보편적인 이 수당들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이렇게 임금이 높지는 않은 거에 한계가 있고 현장에서도 그거에 대한 아쉬움을 이야기하고는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우리 인천 사회 서비스원과 이 수요일부터 하는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면 이 사회에 이런 다방면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걸 전혀 모르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저도 처음 하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이제 단계적으로 우선성, 시급성, 합리성, 동일노동, 동일임금 각각 원칙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이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임금 체계를 만들 때 네네. 그 어떤 기준으로 해서 임금 체계나 아니면 임금을 뭐 어떤 임금을 먼저 우리가 뭐 이렇게 선택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기준을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네, 되고요. 네. 뭐 우선성이나 시급성이라고 하는 거는 일정 부분 이 사회복지사의 임금 중에서 다 임금을 올려줘야 되는 거에 있어서는 뭐 시급성에 있어서나 우선성에 있어서는 다 마찬가지지만 네네. 저희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이 하위직이 가장 시급하다. 그래서 가장 우선해서 이 임금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기준인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합리성이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임금 체계는 임금 수준의 적정성이나 네네. 임금 체계의 공정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계속 우리 사회자분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니 사회복지사라고 사회복지 그 시설에는 굉장히 다양한 업무를 할 텐데 네. 임금을 똑같이 주면 되겠어? 막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네네.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임금 수준을 어디로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최저임금이나 뭐 여기 기준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가족들이 생활을 할 때 이 정도 수준에서는 임금을 줘야 되지 않아?라고 하는 게 임금 수준의 적정성이거든요. 그럼 적정성의 기준을 어디로 할 거냐라고 하는 측면이 있는데 저는 그걸 이제 공무원 기준으로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한 거고 그다음에 임금 체계 공정성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적으로 하나의 테이블을 만들게 되면 네. 이 뭐 그 의료직이나 사무직이나 다 그냥 5급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네. 의료직도 아시지만 실제로 전문성이 담보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임금 체계의 공정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지금 기존의 어떤 일 체계를 그대로 가져가고자 하는 저는 논의들이 공정성에 맞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우리가 왜 저 까도 양파 같이 이게 문제가 굉장히 많이 아유, 그럼요. 산적해 있어서 그럼요. 간단하게 결론을 낼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특히 뭐 저같이 비전문가의 입장에선 단언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내재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 연구하시느라고 애를 많이 쓰신 것 같습니다. 이제 너무 급하게 이런 연구를 우리가 진행을 하려 하다 보면 이제 뭐 급하면 탈난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문제도 있고 아무튼 하위직에 계신 분들이 안정이 돼야
그 위에 계신 분들까지도 이제 다 개선이 되고 나아질 수 맞습니다. 있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뭐 윗사람만 갖고 이 조직을 운영할 수는 없잖아요. 시설장, 부장, 과장 이런 분들만으로 조직이 돌아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 합리성이 그럼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제 그 임금 수준을 어디로 맞출 거냐라고 네네, 하는 네. 합리성 속에서는 임금 수준의 적정성과 임금 체계의 공정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하위직의 임금 수준을 공무원의 기준으로 했는데 그 공무원 기준 중에서도 이 지금 5급 그러니까 우리로 보면 사회복지사의 네. 수준은 9급 공무원 기준입니다. 네. 이게 이제 서울시도 동일한 기준으로 했고요. 왜냐하면 시설장을 3급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럼 그 기준을 어디에 맞출 거냐라고 했을 때 지금 이 연구를 시작했을 때 2022년에 인천시의 사회복지사의 평균 호봉이 7호봉이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공무원 9급에 7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임금 체계를 100% 수준으로 맞췄고요. 그리고 관리직하고 사무직, 기능직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제 막 그런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한 걸 들어보면 관리직도 엄청난 기술이 이 전문직인 것 같은데 임금 수준을 왜 사회복지직보다 좀 적게 네. 체계를 만드냐 이러는데 이게 이제 임금 체계의 공정성에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물론 이제 고도의 이런 어떤 사업들을 하기보다는 실제로 안전 관리나 이렇게 그런 업무를 해서 소방관보다는 좀 적은 위험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이제 네. 그렇고 또 그런 기준들을 잡을 때도 실질적으로 이 지금 임금 수준을 높게 잡으면 사회복지사보다 높아지는 경향들이 생깁니다. 이게 이제 역전 현상들을 좀 제한하기 위해서 임금 수준들을 조금 그 안에서 퍼센트들을 정리한 거고요. 하지만 기존에 있는 임금 수준보다는 좀 높게 네. 책정을 했습니다. 자, 이제 쭉 문제점 우리가 이제 서로 도출해야 될 합의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대안을 좀 지금부터는 이제 네.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문제점만 자꾸 얘기하고 끝내면 허무할 수도 있으니까 이제 지금부터는 우리 박사님께서 연구하신 첫 번째 안, 네. 또 두 번째 안, 네. 뭐 몇 번째 안까지 있으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좀 얘기를 해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우선은 하위직의 임금 체계를 아까 우리 사회자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하위직을 좀 임금 수준을 만들어 놓으면 이게 과장이나 부장들은 그 임금 수준을 가지고 임금을 견인해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우선성이나 시급성의 측면에서 먼저 하위직을 한 건데 이 연구는 이 연구 안을 1안, 2안, 3안을 만드는 건 원칙들을 좀 세웠습니다. 네.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안의 경우에는 이 같은 호봉을 받고 그러니까 같은 직급에 있는 사람들이 이 호봉에 따라서 발생하는 임금의 격차들을 줄이는 거, 그 안에서의 공정성을 찾는 거가 하나였고요. 이 안은 서울시처럼 입직하는 사람들의 임금 수준을 좀 높이고 그 다음에 호봉이 늘어나는 사람들의 임금 향상 수준을 조금 제한하는 방식으로 어차피 예산이라고 하는 거는 규정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1, 2안을 설계한 거고요. 3안은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인천시에서 어쨌든 이 급식비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열악하다라고 하는 문제 의식이 있었고 그래서 이 급식비를 5만 원이 아니라 이걸 8만 원 정도에서 이 좀 상향 조정할 예상이다. 그래서 그 8만 원을 기준으로 임금을 다시 계산했으면 좋겠다. 이제 네네. 그래서 그렇게 임금 계산을 했고 그 기준을 가지고 임금 체계를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1안, 2안, 3안으로 설계를 했고요. 제가 이제 이상적인 거는 2안이 가장 이상적이고 2안이 가장 이상적인데 문제는 예산이 가장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거는 이제 3안이 되는 거고요. 지금은 이제 3안이 정책적으로는 채택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 1, 2, 3안 중에 1안은 24.6억 원이 들어가고요. 예산이. 또 2안은 30.2억, 3안은 13.9억 원이 소요가 된다고 이제
네네. 과제를 이렇게 발표를 하셨는데 네. 결국 제일 적은 안이 된 겁니다. 네. 결국에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이란이 한 3안에 비해서 너무 갭이 커요. 음. 3안이 13.9억이고 이란이 24.6억인데 음. 그 차이는 10억 가까이 되거든요. 네. 그 너무 크다 이거죠. 제 생각은. 음. 더 이 갭을 줄일 수도 있지 않았느냐. 똑같이 3안이라도. 이제 전체 합계만 갖고 따지는 겁니다. 음. 세부적인 거는 뭐 어. 이유가 있으시겠지만. 그거는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냐면 급식비를 네. 3만 원 인상을 했잖아요. 네. 그 3만 원 인상한 거가 예산에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3만 원이 들어간 거는 실질적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 전제로 해서 퍼센트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예산은 결과적인 예산에 포함되지 않은 거죠. 아. 네. 이해되셨습니까? 그렇다면은 더 이렇게 갭이 줄 수도 있겠네요. 네. 그것까지 따진다면. 네. 그러니까 4만은 급식비를 인상한 수준이기 때문에 네. 다른 그 안들은 급식비 인상되지 않은 수준이거든요. 네. 그것도 같이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갭이 좀 줄어들 수 네. 있겠네요.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제 생각을 뭐 물어보진 않으셨지만 듣다 보니까 이제 제가 좀 뭐 요술방망이가 있다면 음. 서울시 같이 음. 입직하시는 분들은 좀 넉넉하게 드리고 음. 똑같이 2%를 적용하면 하위직과 고위직의 차이가 너무 나요. 그래서 그 직급별로 퍼센테이지 적용을 좀 세분화해 줄 필요는 있지 않겠나. 뭐 저 100만 원 받는 분에게 2%와 10만 원 받는 사람에게 2%는 다르거든요. 당연하죠. 그런 차이들을 좀 고려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테이블은 생각이 그렇게 듭니다. 만들었습니다. 네. 이거 엑셀로 만드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런 차이들을 네네. 그런 갭들을 다 고려한 총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그 연구하신 여러 가지 이제 대안들까지 쭉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우리가 앞으로 뭐 이분들을 위해서 더 좀 신경을 써줘야 될 부분들 어떤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뭐 임금이 최우선이긴 하겠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임금이라는 게 최우선이 아닐 때도 사실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임금에 대한 하위직에 대한 여러 가지 조사를 하시다 보니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더 고려를 해줘야 되겠다라는 부분 혹시 없었나요? 우선 지금 저는 이제 어쨌든 임금 체계 연구를 했기 네네.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까 약간 고민스러웠고요. 하지만 그냥 이 연구와 관련해서나 아니면 제가 어제도 그 얘기를 드렸지만 이 연구에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사들의 임금을 올리는 거로만 생각을 하는 거에 대한 오해는 정말 없으셨으면 좋겠고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사들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서 지금 업무를 하고 있고 굉장히 나름대로의 소명 의식을 가지고 하고 있다. 자원봉사랑 좀 다른 개념입니다. 그러면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또 이 연구를 시작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많은 분들은 사회복지사들이 다 동일하게 임금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지만 열악한 환경에 있는 그 시설 같은 경우는 그만큼의 임금도 받지 못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서비스를 계속 지속적으로 받으셔야 되는 분들이 이 사회복지사가 계속 바뀌는 문제들이 생기는 겁니다. 네. 그거는 어쨌든 서비스의 내용에도 질과도 굉장히 뭐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라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너그럽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럼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제가 사회복지사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들이 굉장히 희생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봉사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사회복지사는 나름대로 이렇게 철학을 가지고 있으면 되고요. 그 네. 철학을 중심으로 당신이 업무를 하는데 되게 그 행복한 노동자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네. 들고 그런 부분에서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할 것 같고요. 연구와 관련돼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임금 체계를 개선해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 그 안에서의 이 좀 불공정한 부분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승진 체계라든지 소규모 시설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부분에서 차별을 받는다든지 그리고 이 경력을 인정받지 못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개선이 필요하고 요즘에는 이용자들도 굉장히 좀
그 권리 의식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사회복지사들에게 굉장히 많이 인권적인 문제들이 많이 네, 발생하고 네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회복지사도 어떻게 보면 가해자가 될 수도 있지만 그 이용자에 의해서 사회복지사도 피해자가 되기도 네, 합니다. 그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서로 좀 인권 교육들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권리라는 거는 누구에게나 다 아, 있는데 그럼요. 항상 그분들은 자기만 권리가 있는 걸로 맞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질이라는 게 생기는 거고. 맞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누구에게나 다 권리는 있습니다. 그 권리를 보장해 줘야 되는 것도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똑같이 받아야 되는 거고요. 아까도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제가 더 한마디 첨언을 한다면 우리 사회복지사 여러분들의 급여 자체가 출발선이 여러분들이 맞습니다. 받고 계신 급여하고는 상대가 안 됩니다. 그 출발선이 다른 그 선에 서 있는 우리 사회복지사의 처우를 여러분들하고 비슷한 출발선으로 옮겨놓자는 거거든요. 이게. 맞습니다. 그런데 자꾸 출발선을 똑같은 데서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이 왜 자꾸 월급만 올려달라 이렇게 오해를 하실 수 있으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출발선이 다름을 똑같은 데로 옮겨드리겠다라는 뜻으로 제가 마무리를 좀 짓도록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이 참 가슴에 와닿는데 철학. 우리 사회복지사 여러분들은 철학이 있으시니까 그런 어려움도 그럼요. 극복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사회복지 시설의 종사자가 계시기 때문에 이 시대에 살고 계신 노인, 장애인, 아동 이런 여러분들이 일상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항상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세상이 바뀌고 사회복지를 바라보는 시각도 많이 달라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정작 처우는 여전히 그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듯합니다. 결국 돈이 문제인데요. 연구위원님 말씀처럼 단계적으로 시급한 일부터 해결해 나가면 몇 년 뒤에는 우리 정말 이 새로운 세대 여러분들이 일하고 싶은 분야로 부각을 나타내지 않을까. 그래서 사회복지 분야가 활발하게 잘 돌아가야만 우리가 꿈꾸는 복지 국가가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뭐 이거 돈만 많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일하시는 분들의 어떤 그 소명 의식이라든가 급여 체계나 이런 것들이 향상이 돼야 정말 진정한 복지 국가로서 우리도 누리고 살 수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3일간의 좋은 얘기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래도 못하신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더 하시죠. 이게 이제 그 내년에는 처우 네. 개선에 관련된 또 연구를 제가 진행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처우 개선하고 실태 조사를 같이 하는데 네네. 많은 분들이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내년 거까지 미리 지금 예약하시는 겁니까? 네. 네. 그럼 내년에 또 나오신다는 얘기시네? 좀 익숙해지면 지금보다 더 잘하지 않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좋은 연구 많이 해주시고요. 늘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좋은 일들 많이 해주시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